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삼성전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삼성전기 주가를 살펴보시면 코로나 이후로 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기간에 매수 주체를 한번 살펴보면요.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 달간의 이제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는 100만 주 가까이 매도한 반면 외국인은 45만 주 정도, 기관은 66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지, 그 결과 이렇게 최근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삼성전기의 히스토리를 좀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요. 실제로 이때는 주가가 한 4만 원 가까이밖에 안 됐었는데 2018년 1월 넘어서는 주가가 거의 한 16만 원? 막 이 정도 가까이 올라가잖아요. 거의 뭐 한 3배에서 4배 사이에 빠른 급등을 보이고 이후엔 또 빠르게 식는 모습을 보이는데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주가가 이 기간에 급등을 거의 3배, 4배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을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이때는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최근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사면서 최근에는 주가가 왜 주목을 받고 있는지 크게 이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기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삼성전기는 기본적으로 MLCC와 카메라 모듈 이 두 가지 사업 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당연히 드리면서 최근에 삼성전기가 왜 저평가를 받고 있었고 최근에 삼성전기에 관련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게 될 만큼 기대하고 있는 요소는 어떤 것인지 좀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기의 재무 정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MLCC 관련해서는 재고와 가동률을 좀 키워드로 꼽아봤어요.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카메라 모듈 쪽에서는 이제 스마트폰 수요 회복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평가 관련해서는 한국판 뉴딜 정책 그리고 전기차의 수혜주가 삼성전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삼성전기의 실적과 애널리스트들이 산정하는 적정 주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MLCC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MLCC가 어떤 거냐면요. 전자기기 내 전류 흐름 및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하는 부품이고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TV, 전기자동차 등 반도체와 전자회로가 있는 제품에는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 함께 산업의 쌀이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꼭 들어가야 되는 핵심 부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MLCC는 전자기기에서 필요한 만큼의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부품으로 전기를 만약에 물이라고 한다면 MLCC는 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했다가 필요한 곳에 전류를 공급하게 해주는 댐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로 내에서 전기 에너지를 축적했다가 필요할 때 보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600층까지 쌓을 수 있는 고용량 MLCC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MLCC 사진을 좀 갖고 왔어요. MLCC가 이렇게 생긴 부품인데요. 이게 쌀 한 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부품인지 감이 오시죠?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0.4mm 그리고 0.2mm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부품인데 이 안을 까보면 600층 가깝게 쌓인 부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MLCC는 이렇게 얇고 작게 많이 쌓아 올리는 것이 MLCC의 핵심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MLCC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시면 글로벌 1위 업체가 일본의 무라타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34%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삼성전기가 24%로 글로벌 2위 업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최근에 MLCC 산업 전망 자료를 살펴보시면 그동안은 스마트폰 성장과 함께 MLCC가 어느 정도 성장했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계속 2010년부터
아이폰 도입 이후부터 꾸준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MLCC도 같이 이제 수량이 늘어났었고 2013년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스마트폰 성장이 더디다 보니까 뭐 이전만큼 빠르게 MLCC 수량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MLCC는 그거를 또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수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좋은 건데 스마트폰이 이제 고사양, 고스펙화 되면서 MLCC 수량도 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조금 수량 자체는 더디게 성장했지만 어쨌든 스펙이 올라가면서 MLCC도 계속 조금씩은 커지기 시작해요. 근데 2018년부터 좀 많이 기대를 했었던 게 바로 전기차 부문이에요. 전기차가 커지면서 MLCC도 빠르게 커질 거다라고 기대를 했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알아보고 싶은 거는 과연 그러면 스마트폰에는 MLCC가 몇 개 들어가고 전기차에는 몇 개 들어가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MLCC 스마트폰 소요량을 보면 15년, 16년, 17년은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고사양화, 고스펙화가 되면서 한 대당 들어가는 MLCC 수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한 대당 한 600개 가까이가 들어갔다면 2016년에는 800개, 2017년에는 1000개 가까이 늘어나요. 그리고 최근에 뭐 5G 수혜주 하면은 KMW, 오이솔루션 이런 업체를 꼽고 폴더블 관련해서 수혜주를 꼽으면 뭐 KH바텍이라든지 세경하이테크를 이제 많이 꼽으시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고사양화, 고스펙화가 되는 스마트폰이 나오면 MLCC 수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이거 관련해서 수혜를 많이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뭐 스마트폰 수량도 중요하지만 아까 보셨던 전기차는 도대체 몇 개 MLCC가 들어갈까? 가 궁금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지금 현재 자동차 한 대당 그 MLCC가 한 5,000개 정도가 소요됩니다. 뭐 작은 거는 2,000대, 5,000개 정도, 큰 거는 5,000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전기차는 15,000개, 그다음에 순수 전기차, 하이브리드 빼고 순수 전기차는 3만 개, 심지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한 대당 4만 개의 MLCC가 들어간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대당 5,000개 들어가는 게 전기차가 되면 3만 개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6배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MLCC가 6배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단지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전기차 판매량 전망치를 보면 2018년 이후부터는 전기차가 이렇게 커질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가 이렇게 커져도 MLCC 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전기차는 한 대당 곱하기 6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존 차보다 훨씬 더 MLCC 수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기대가 됐었던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무라타의 CEO라면, 삼성전기의 CEO라면 어떤 판단을 하시겠어요? 전기차용 MLCC를 늘려야겠다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면은 수량이 엄청 커지니까. 그래서 실제로 무라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최대 MLCC 회사인 일본 무라타가 저가 MLCC를 단종하고 자동차용 비중 확대에 나서면서 시장 전역에 걸쳐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어요. MLCC가 전기차 5G 인공지능 등 신기술 도입 과정에서 메모리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필수 부품으로 꼽힌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밝게 하는 요소고요. 특히 전기차에 들어가는 MLCC가 모바일 제품보다는 4배 가까이 비싸고 탑재량도 모바일보다 10배 이상 많다. 자, 즉 1위인 업체인 무라타가 저가형 MLCC 공급을 줄여버리다 보니까 공급량 자체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이수에는 사실 삼성전기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기 매출액을 한번 살펴보시면 2017년, 그러니까 무라타가 공급을 줄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수출액이 이렇게 늘기 시작해요. 17년부터 18년 가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출액이 늘기 시작하고요. 단순히 수출액만 느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거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MLCC 가격도 2017년 이 정도 가격이었던 반면에 2019년 1분기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줘요. 거의 뭐 2배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줘요. 실제로 MLCC 가격이 오르던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이때까지 가격이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 기간 동안 삼성전기 주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똑같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굉장히 빠르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간 동안 삼성전기 주가가 왜 좋았냐, 왜 올랐냐라고 하면 결국의 이유는 MLCC 한 대당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
라는 거가 핵심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와중에서 MLCC 가격이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삼성전기는 당연히 수량을 늘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려요. 삼성전기가 중국 천진에 5,700호 정도의 규모 MLCC 공장을 신축합니다. 삼성전기는 MLCC 공장 신축을 결정하고요. 투자 금액은 5,733억. 그러니까 MLCC 생산량을 늘리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뒤이어서 삼성전기가 MLCC 수량을 늘리는 거에 이어서 1위 무라타도 바로 증설을 시작해요. 그래서 무라타가 4천억 가까이를 투자해서 MLCC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하고요. 이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면 MLCC의 생산 능력은 20% 가까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까는 무라타가 생산을 중단하면서 공급이 줄어들었고, 삼성전기는 그래서 공급량을 늘리고, 무라타도 결국에 공급량을 늘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바로 이런 결과 나오죠. 못 팔았던 MLCC 이제는 넘쳐서 가격이 뚝뚝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난 상반기까지도 공급이 모자랄 정도로 호황을 맞았던 MLCC가 공급 증가 우려가 제기되고요. 거기에 이제 IT 업체들 수요가 줄어들면서 업황이 꺾였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 가격도 이렇게 증가를 하다가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한 게 공급량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삼성의 공급량도 올라가고 무라타도 공급량을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거는 이제 재고예요. MLCC 재고를 주목하게 됩니다. 2019년에 MLCC 재고가 계속 늘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정상화가 계속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재고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생산을 조절해 가면서 공장 가동률을 70%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재고를 계속 소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삼성전기의 핵심은 MLCC 재고가 언제 다 바닥이 나냐. 이것만 애널리스트들이나 시장 매니저들은 계속 이제 주시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 올해 기다렸던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MLCC 재고가 사상 최저를 기록하게 되고요.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MLCC가 한국과 대만, 일본에서 생산 타격이 되면서 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재고도 계속 줄어들고 예전처럼 가격이 다시 오를 거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업체들이 수급 부족을 이유로 상반기 내 최대 30% 가까이 가격을 인상할 거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MLCC가 과거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주가가 좋았던 게 이제 기억이 나다 보니까 최근에 이 부분에서 과거의 이때 폭발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지 않을까 현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인터뷰를 하는 거 보면 2분기 MLCC 가동률이 80% 가까이 올라갔다. 그리고 하반기 때는 풀가동 100%로 돌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삼성전기 관계자가 현재 80% 초반의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고 하반기에 풀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고는 적정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MLCC 가격이 올랐던 이 시절의 주가 모습을 다시 한번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현재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러면 MLCC에 대한 기대감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카메라 모듈 쪽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카메라 모듈이라고 하면요, 이제 삼성전자의 카메라를 삼성전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부분에서 삼성전기가 많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요.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여파로 스마트폰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다운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삼성전기가 코로나19 여파로 모바일 수요가 줄어들에 따라서 2분기에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도 줄고요. 영업이익도 감소하게 돼요. 실제로 스마트폰 수량이 어느 정도로 줄었냐면 2019년 같은 경우에는 한 8천만 대 가까이 매 분기마다 8천만 대 가까이 생산됐던 반면에 코로나가 터지는 2020년 1분기, 2분기는 6천만 대가 수준밖에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컨퍼런스 콜로 이제 삼성전자도 2분기 때 스마트폰이 5,700만 대밖에 판매가 안 됐다. 하지만 우리가 챙겨봐야 되는 거는 3분기부터는 판매가 확대 예상된다라고 전망을 한다는 점이에요. 3분기는 스마트폰 판매가 확대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이 계속 스마트폰이 부진하면서 카메라 모듈 쪽 매출액이 계속 부진했지만 3분기 때는 삼성전기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MLCC도 물론 MLCC지만 카메라 모듈 쪽도 매출액이 올라올 거다라고 전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로 버틴 삼성전자가 3분기부터는 스마트폰도 늘어나고 TV 판매량도 늘어날 거라고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쪽도 분명히 좋아질 거다라고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주요 업체별 현재 스마트폰 판매량을 살펴보면 2020년 4월부터 삼성, 애플, 화웨이 점점 스마트폰 판매량이 2020년 4월 이후부터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삼성전자 스마트폰 생산량 역시도 4월 이후부터 계속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이후부터 판매가 증가할 거다라고 하는 게 괜히 헛된 기대가 아니다라는 거를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MLCC도 기대가 되고 카메라도 결국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결국에 핵심 수혜주는 어디일까에 대해서 많은 이제 여의도 매니저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연구한 끝에 결국에는 핵심은 5G와 전기차가 핵심이다라고 많이 이제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이 한국판 뉴딜 발표하고 나서 이제 5G 관련주로 불려지는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제 수소차 관련주로 평가되는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5G 스마트폰, 5G 인프라가 깔리게 되면서 5G 스마트폰이 늘어난다면 또 5G 관련해서 여러 가지 IT 디바이스들,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MLCC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아까 확인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늘어나면 MLCC 수량이 늘어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전에서 계속 확인을 했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 이런 수소차 관련주, 그다음에 5G 관련주들이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한 거를 감안했을 때 삼성전기는 사실 그렇게 급등한 거는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전기차를 투자해라, 5G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매수하라고 하기엔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LCC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수혜를 볼 수 있다 보니까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온 레포트에서 보면요, 삼성전기가 애플에 진입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애플의 카메라 모듈 렌즈 밴더 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한다라는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현재보다는 향후가 더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의 기사를 좀 살펴보면 삼성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전장용 MLCC를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MLCC를 챙기고 있다라는 기사를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이재용이 미래를 건 MLCC 삼성전기 중국의 공장을 지어서 일본 무라타를 잡는다,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이 부회장이 삼성전기를 챙기는 것은 전장용 MLCC가 삼성의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여서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MLCC 수요가 자율주행차 시대에 맞아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봤었던 내용을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도 똑같이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이런 것들이 삼성전기 주가가 굉장히 향후에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근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실적 관련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의 매출액 전망치를 보면요, 2019년 삼성전기 매출액이 이제 8조 정도였었고요. 2020년은 8조 2천억, 그다음에 2021년 9조 8천억, 2022년에는 이제 11조 2천억을 기록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7,300억, 2020년에 6,700억으로 조금 하락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데미지를 피할 수 없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조금 마이너스가 날 거라고 보여지고요. 대신에 2021년부터는 9,700억, 2022년에는 1조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기록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분기별 매출액을 살펴보시면 1분기는 2조 2천억, 2분기는 1조 8천억, 3분기부터는 다시 이제 회복해서 2조 1천억, 4분기는 2조 원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고요. 분기당 영업이익은 1분기 때 1,600억,
2분기 때 960억으로 마찬가지로 이제 줄어든 반면에 3분기 때는 2200억, 4분기 때는 1935억으로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회복할 거라고 메리츠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별 목표 주가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아무래도 삼성전기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보니까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현재 커버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전부가 아니에요. 제가 몇 분만 추려낸 거여서 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현재 삼성전기 목표 주가를 내고 있습니다. 키움에서는 17만원, 교보 똑같이 17만원, 한화에서 16만원, 유진투자증권 16만원, 하이에서 17만 5천원, SK 18만원, 신한 17만 5천원, 대신증권 18만 5천원, 메리츠가 19만원, 이베스트가 17만 5천원으로 평균적으로 목표 주가가 17만 4천원이에요. 근데 현재 주가는 14만원이다 보니까 향후 이 정도 수준에는 충분히 이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전기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이유를 한번 알아봤고요. 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